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금리가 전쟁보다 더 무섭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주담대 고정금리가 7%를 넘어서면서 영끌로 집을 산 사람들의 부담이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버티기냐 매도냐, 금리가 바꿔놓은 부동산 시장의 선택, 과연 실수요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들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주저마시고 전화, 문자 꼭 주시기 바랄게요. 02-2638-3961번, 서울 전화 02-2638-3961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네, 부동산 가이드 3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문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IM 부동산의 박유란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박유란입니다. 벚꽃이 좀 피었더라고요. 이번 주 말 되면 만개할 것 같은데 봄나들이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강남권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 아파트 가격들이 빠졌었다가 지금 뭐 어제 그제 제가 내용들을 봤더니 사실 금매들이 많이 이제 거래가 돼서 좀 찾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반면에 강북 같은 경우는 국민평수 아파트 가격이 미아라든지 뭐 장유타운 이런 데들도 84 타입이 지금 한 15억에서 17, 18억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은 빠지고 반면에 강북은 오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강남권이 빠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사실은 좀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참에 강남 상급지 쪽으로 갈아타기를 많이 하시죠. 그러면서 최근에 주식시장이 또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 현금들이 어디로 이동을 했냐라고 또 분석을 해봤더니 거의 주식을 팔아서 그 돈으로 강남의 아파트를 많이 매수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그 자금으로 보면은 한 주식을 판 돈 10억 정도 전후를 가지고 아파트 매입하는 데 활용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만큼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계속 실물 가치는 좀 오르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매매 가격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지역 간의 오름폭 떨어진 폭이 좀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임대차 시장, 전세나 월세 물량들이 정말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매물들이 전세 매물들이 씨가 마르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 월세를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집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나왔을 때 지금 강남권의 아파트나 비강남권의 아파트들이 전세 가격들 같은 경우도 국평이 한 8억에서 15억 내외로 왔다 갔다 하니까 예전에 불과 몇 년 전에 매매 가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전세가 너무 많이 올랐더라. 월세가 너무 많이 올랐더라. 그래서 시장에 나왔는데 내가 살던 동네에 다시 임차를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수요자들이 또 경기도 쪽으로 서울 외곽 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중심부 말고 외곽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모양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좀 길어지는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약이 이제 국평의 청약 가격 같은 경우도 우리가 15억 이상이 보통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지금 이맘때부터 거슬러서 1년 전 보다 웬만한 외곽 지역의 아파트들이 평균 2, 3억씩은 오르는 상태거든요. 평형대가 예를 들어 전용 51제곱미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가격이 오르는 상태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도 그냥 딱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냥 묻지 말고 빨리 내 자금 여력이 된다 그러면 내 자금 한도 내에서 어디든지 집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빠르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하루빨리 끊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최대한 해법을 찾아서 내 집 마련을 향해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실수요자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전략들 또 많이 세우고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이 전략들 세워보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한번 꼭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어떤 자리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죠, 대표님?
네, 저희 이번 주 목요일 2시에 저희 양재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세미나를 진행할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최근 고민이 되게 세금적인 부분인 거죠. 특히나 보유세적인 부분이고요. 이 보유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될지, 그래야 절세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지금 같은 시장이 계속 영원히 가진 않죠. 계속 이게 사이클이 반복이 되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어느 타이밍에 어떤 매물을 어느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해야, 선점을 해야, 내 집 마련을 해야지 시간이 지나서 웃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지역 셀렉 같은 경우, 지역 분석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세미나 진행할 거니까 사전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야기할 때 세금은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이 돌고 도는 그 사이클 내에서 어떤 사이클 상황에서도 내가 조금 손해보지 않은, 내가 선택한 부동산이 손해보지 않는 방법 아시고 싶으시다면 참석하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이슈 체크부터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이제 뭐 주식 시장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그러니까 AI 열풍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AI 거점 개발로 여러 지역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양재와 개포 일대에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예고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양재는 사실 저희 방송에서 종종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재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네, 최근에 그 뉴스 기사들을 보면요. 거의 신문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AI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한정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 국제적으로도 AI 관련된 산업들, 로봇 기술들이 굉장히 특화돼가지고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회에 절대 AI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개발의 중심지가 되는 게 바로 양재 개포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양재동과 개포동에 대해서는 계속 그 작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재랑 개포 같은 경우가 여기가 양재 사동이죠. 양재 사동, 양재 2동과 양재 1동. 일대에 AI와 ICT 특정개발진흥 지구를 추진을 했었죠. 이게 최종 승인이 드디어 떨어졌습니다. 거의 10년 만인데요. 올해 1월 21일 날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최종 승인이 된 거예요. 개포동은 먼저 추진을 하고 있었고 면적 요건 때문에 양재동을 묶어가지고 더 큰 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전체 면적이 158만 제곱미터가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보통신 기술이죠. 거기에 맞물려가지고 옆에는 올 초에 AI 특구로 지정이 됐죠. 그러니까 업무타운이 들어오고 또 하나 업무타운과 나머지 주거지 개발이 같이 어우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정개발진흥지구가 뭐냐라고 보시면 우리가 성수동 같은 경우는 IT 개발진흥지구거든요. 그러니까 성수동 일대는 IT 관련된 업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건장 업종들이 유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양재랑 개포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 기술 그리고 AI에 대한 이 특정 업종을 계속 유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를 하려면 당연히 그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죠. 어떻게 인센티브를 준다? 건장 업종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사옥을 지을 때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얼만큼? 50% 정도. 5년 동안. 그리고 사옥이나 뭐 기숙사나 아니면 일자리를 창출을 할 때 높이 지을 수 있게끔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최대 120%까지. 중소기업들이 들어왔을 때는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건장 업종들은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혜택을 받고 들어오면 그만큼 더 수익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창출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일자리라고요? 앞으로 우리 미래의 먹거리가 되는 AI, ICT 특정개발진흥지구가 들어오더라. 이 관련된 일자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더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밖에도 많아요. 현재 이 양재동 같은 경우가 320개 정도의 이 소규모 일자리들이 현재도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서 플러스 더 알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7년도 정도까지 AI 인공지능 육성센터 등 다방면으로 건립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단순히 일자리가 아니라 고소득층의 일자리, 석박사 이상, 고소득층의 일자리가 들어오게 되고 젊은 직장인 수요가 많아지더라. 결국은 수요가 많아지더라.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아지더라. 그쵸? 수요가 많아지고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상권이 활성화되죠. 상권이 활성화되면 또 상권이 새로 생기겠죠. 인프라가 개선이 되겠죠. 수요가 많아지고 많이 들어오니까 교통망 확충을 해야 되죠. 그래서 현재 신분당선이 있는데 또 하나 뭐가 생기죠? 위례가천선이라든지 아니면 양재역의 GTX-C 개통 예정이죠. 착공 예정이죠. 이유가 있는 거죠. 교통 노선을 확충을 하더라. 왜냐?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런 거죠. 거기다가 수요가 많아지면 결국은 공급도 있어야 돼요. 주거지가 같이 개발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아쉽게도 7층 높이가 그동안 있으면서 7층 높이 제한이 있으면서 건물을 못 지었고 개발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개발이 안 됐었기 때문에 계속 낙후돼 있고 노후돼 있는 빌라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양재동 일대의 저층 노후 주거지 비중이 높은데 지금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유입인구가 많아지고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거기다가 역세권 주변으로는 고밀 복합 개발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하고 있죠? 양재동 일부 일대, 양재 이동의 1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대상지 선정이 됐고 그렇죠. 2구역 같은 경우도 가칭 2구역이죠. 사람들이 나눠서 모아타운 동의서를 걷고 있고 그렇죠. 7구역 같은 경우도 주민설명회를 끝냈다고 하고 나머지 구역들 같은 경우도 계속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이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는 상태죠. 왜냐? 노후도는 이미 갖춰져 있고 위치는 상당히 좋은데 다들 아파트 개포동만 넘어가도 84타입이 40억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위치가 더 좋은데 신분당선을 끼고 있는데 숲을 끼고 있는데 초중고가 다 중심에 있는데 빌라촌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집가 상승의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개발이 되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재개발이라는 거는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걸리거나 지연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이번에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AI 특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집가 상승은 일단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작년이랑 올해 봤을 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토지 가격 같은 경우가 사실은 상승한 거를 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시작이고 더 상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지구가 지정이 됐고 아직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아직 기업들이 유치되지 않았죠. 아직 재개발이 눈에 띄게 변화가 나타난 게 아니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집가 상승은 더 바라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빌라들이 대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파트는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이 빌라 같은 경우도 향후에 재개발까지 노려볼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양재랑 개포더라. 위치가 상당히 좋죠. 숲을 끼고 있고 학교를 가지고 있고 교통 인프라까지 다 갖춰져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일자리는 계속 창출이 되는데 주거지가 그동안 부족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거지에 대한 개발 압력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양재 개포 일대더라. 잘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잘 이 시너지가 나서 일자리들이 창출이 되고 있으니까요. 양재 개포는 앞으로의 변화를 더 우리가 눈여겨보시고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개발 거점의 중심인 양재와 개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최종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만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기대 가치가 훨씬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한번 유의 깊게 살펴보시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저희가 직조혼합이 가능한 AI 개발 거점의 중심인 양재 개포 이슈 만나보셨고요. 또 다른 이슈 한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업무지구와 가까운 곳에 살게 된다면 그만큼 부동산의 가치가 또 올라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3대 업무지구, 주요 업무지구가 부동산을 견인한다 이런 말인 건데 그중에서도 이제 규모는 가장 큰데 낙후된 곳들이 많아서 아직 개발이 안 돼서 개발 압력이 굉장히 강한 곳, 개발이 절실한 곳이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지역이 남아 있을까요, 대표님? 네, 우리가 경기도 쪽에 빠질 때도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죠? 서울과의 거리, 그다음에 강남 3구 혹은 우리가 여의도라든지 중구, 종로 이쪽 일대, 도심과의 접근성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교통 노선이 잘 확충이 돼 있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게 또 집값에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내가 경기도권 아니고 서울권에서 그것도 3대 업무지구인데 이 3대 업무지구 안에 아직도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여기가 낙후돼 있어? 개발이 될 수 있어? 라는 곳이 있다면 어떨까요?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게 상업지역이죠.
이게 상업지역이죠. 그런데 상업지역이라고 하면 보통 강남의 테헤란로, 여의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층 건물들이 막 즐비해 있고 되게 개발이 많이 돼 있고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 강남에, 이 여의도에 몇 배에 달하는 이 종로라든지 중구 일대가 굉장히 상업지역이 활발한데도 노후돼 있고 낙후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역을 한번 볼 거고요.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위치가 좋아서 개발이 절실한데 노른자 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최대 상업지역인 중구 황학동으로 오늘 한번 볼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상권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상권들이 장사가 안 되고 심지어 문 닫은 상권도 있고 문을 닫았다 보니까 인구가 안 들어오죠. 유동인구가 또 줄어들게 되고 유동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또 상권이 쇠퇴하게 되고 거기다가 이렇게 보행시설이라든지 보면 굉장히 열악하고 낡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잘 찾지 않아요. 찾지 않으니까 또 쇠퇴를 하는 거죠. 이런 지역들. 그런데 중심이잖아요. 서울의 중심지. 계속 이렇게 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지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요. 최근에 그 다시 강북 전성시대라고 해서 개발 계획을 한 번 더 발표를 했죠.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구 황학동은 지금 진입해도 될까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 일대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대다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만약에 개발을 한다, 주민들이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오피스텔은 아파트 입주권이 안 나온다고 하던데 정말 안 나오는 게 맞는지 그러면 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좀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황학동 지금 진입해도 될까를 한번 보면요. 우리가 서울 도심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상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들에 막 이렇게 글씨가 되게 많죠. 보시면 거의 다 정비 예정구역이거나 이미 재개발로 추진을 하는 정비구역으로 확정이 돼 있어요. 동대문 지역 중심 같은 경우도 정비 가능 구역으로 이미 표기가 돼 있죠. 아래 위로 이 황학동을 제외하고 양 사이드 동서남북으로 싹 다 재개발을 뭔가 추진하기 위한 구역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심지어 이 동쪽으로 가시면 왕십리 뉴타운 또 들어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이 노른자 땅이 아직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 그래서 이 지역을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이 지역 자체를 개발을 할 거예요. 남아있는 이 노른자 땅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먼저 묶고요. 이 중에 일부는 특별 계획구역으로 묶어가지고 개발할 때 사업성을 좋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작년도 한 12월 말쯤에 최종 확정이 되는 걸로 사실 지자체에서 얘기가 됐었는데 아직은 결과 발표가 안 됐죠. 좀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주민 설명회가 다 끝났죠. 최종 발표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니까 순차적으로 큰 이변이 없으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황학동 같은 경우는 보시면 서울의 최대 규모의 일반 상업 지역이면서 신당역이 2호선이랑 6호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더블 역세권이죠. 도심의 핵심 입지이죠. 그런데 아직 노후돼 있고 낙후되어 있더라. 왜 그렇게 노후돼 있고 낙후되어 있냐? 과소필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시면 이렇게 이면부 있죠. 이런데 자세히 보시면 땅 필지 자체가 반듯반듯하지 않고요. 삐뚤삐뚤합니다. 삐뚤삐뚤. 그러니까 삐뚤삐뚤하기 때문에 과소필지고 삐뚤하기 때문에 삐뚤하게 되면 새로 뭔가 허물고 신축을 지을 때 높이 반듯하게 용적률을 다 쓸 수가 없거든요. 왜냐? 주차가 기본적으로 잘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반시설도 열악하고 주차가 안 되니까 고층 개발에 그동안 제한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반면에 고층 건물에 대한 짓는 것이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혜택이 있다. 왜냐? 여기가 그동안 그래서 개발을 못했더니 30년 이상 된 건물의 노후도가 이미 90%가 넘었어요. 중심지에. 웬만한 우리가 최근에 모아타운 추진한다고 하는 지역들도 70%만 넘으면 노후도가 굉장히 쌓여있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30년 이상 된 건물의 노후도가 무려 90%가 넘고요. 또 심지어 상업지역이죠.
그러면 우리가 강남 자꾸 제가 생각해 보라 그러죠. 20층, 30층, 40층 높이의 건물들이 올라가 있는데 여기는 상업지역인데 어떻게 빌라 단지처럼 이종 일반 주거지역처럼 5층 이하의 건물이 무려 74%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재개발 추진할 때 빌라들이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지어져서 5층에서 6층 건물들이 즐비해 있고 이게 아파트가 되면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죠. 그래서 뭐 35층 높이 전후로 해가지고 아파트가 지어지죠. 그래도 재건축보다 재개발이 사업성이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여기는 상업지역이에요. 3종 일반 주거지역보다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가 더 있으면 더 있지 덜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턱없이 많이 남는다. 턱없이 많이 남는다. 왜냐? 그동안 높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신축을 하더라도 높이 짓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이 될 때는 사업성이 좋다. 그래서 진입해도 상당히 괜찮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필지가 삐뚤삐뚤하기 때문에 개별로 개발 자체가 안 됩니다. 통합해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더 시너지가 나고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구 단위로 묶고 일부 지역은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가지고 개발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또 일부 특별계획구역으로 편입이 되지 않은 구역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우리도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줘. 그게 아니면 대규모로 우리 자체적으로 통합개발을 할게. 동의해줘라고 동의서를 지금 걷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입하기에 괜찮더라. 왜냐하면 여기가 이미 진행이 많이 돼서 사실 뭐 매매 가격들이 많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이런 거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입지 좋은데 선점 투자하는 개념으로는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가 황학동이죠. 황학동의 위쪽은 황학 롯데캐슬로 아파트가 만들어져 있어요. 높이 33층 높이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지금 아파트 다 짓고 있는 상태예요. 이미 필지들 다 허물어가지고 새로 아파트 짓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 나머지 구역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전체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어서 이미 1, 2, 3 특별계획구역으로 하고 있고 하나는 특별계획 가능 구역으로 해가지고 최종 승인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했죠. 그럼 나머지 이렇게 남아있는 곳들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우리도 특별계획구역으로 편입을 해주던지 아니면 통합 재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또 동의서를 걷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학동은 전체 어디로 들어가도 다 상관이 없다. 미래 가치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이 상업지역에 대한 기능을 재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 자체에서 뭔가 개발에 대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나왔어요. 아까는 지자체 자치구에서 뭔가 개발 계획을 품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게 뭐죠? 강북 전성시대 2.0을 다시 발표를 했어요. 올해 한 2월 달쯤에.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강북에 있는 상업지역을 확대할 거래요. 상업지역을 확대할 거래요. 말 그대로 강북에 있는 이 상업지역들을 다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성장 거점형 복합 개발 사업을 추진을 할 거다. 주거, 업무, 상업이 복합된 강북형 미니 신도시를 구축을 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요건이 갖춰지면 도심이거나 광역 중심이거나 환승 역세권 500m 이내라고 해요. 500m 이내에 용적률 최대 1300%까지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된 지역들 중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중구 황학동 일대가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좀 움직임이 있는 상태다. 왜냐하면 중심지임에도 위치가 상당히 좋은데도 그동안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그러면 오피스텔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오피스텔을 매수하게 되면 아파트 입주권이 나중에 나올까요? 이게 제일 궁금하죠. 오피스텔.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우리가 아파트 입주권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서울시 법조항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보면요.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이 되는 게 1, 2, 3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세 개 다 충족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셋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면 우리가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종전의 건축물 중에
주택을 소유한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주택이라고 함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관 등에서 정하게 되면. 무허가 건축물도 보통은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죠. 사업성이 좋으면. 근데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은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법상 준주택으로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죠. 상가 같은 경우도 주택이 아니죠. 그런데 간혹 상가 같은 경우도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사례가 있죠. 뭐 용산 같은 데 보시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또 어디에 해당하냐. 분양 신청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종전의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이게 평으로 환산하면요. 한 27.2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집이고 뭐고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대지권 비율이 이게 면적이 27.2평 정도 이상이 나오면 아파트 입주권을 또 준다는 얘기인데 통상 우리가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대지 면적이 크지 않죠. 보통 3평에서 한 5평 정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해당이 안 되겠네라고 보여지죠. 마지막 3번.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의 공동주택 한 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그러니까 요 3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상가나 오피스텔은 비주택이죠. 그런데 아파트 입주권으로 전환이 돼야 되죠. 그럴 때 권리가액이라는 건 나중에 내가 이제 감정평가를 먹였을 때 내 집의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감정평가의 비례율을 곱한 게 내 권리가액인데 이 권리가액이 아파트 최소 조합원 분양가보다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요즘에 뭐 아파트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한 사례에 우리가 예전에 5구 타입만 있었는데 요새는 3구 타입도 아파트가 나오죠. 3구 타입, 뭐 4구 타입, 5구 타입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아파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예를 들어 3구 타입이나 뭐 4구 타입이 있어요. 제일 작은 평형대. 이 분양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분양 가격보다 내 권리가액이 더 높으면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이 아파트 입주권을 무조건 받을 수 없다는 아닌 얘기인 거죠. 아닌 얘기인 거죠.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그렇다고 무작정 오피스텔 소유주들한테 아파트 입주권을 주진 않겠죠. 조합 측에서 사업성 때문에. 그러면 사업성 자체가 기존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토지 효율이 높은 용도 지역에서 기존에 이만큼 활용을 못했던 거예요. 용적률을.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상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황학동처럼 5층 이하의 건축물이 무려 74%다. 이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만큼밖에 사용하지 못했죠. 그러면 굉장히 많이 용적률이 남죠. 이런 경우 이렇게 사업성이 월등히 좋으면서 또 하나는 동의서를 구할 때 보통 조합원들한테 동의서를 걷잖아요. 그럴 때 동의서 낼 때 아파트 입주권을 안 준다 그러면 동의서를 안 내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피스텔의 비중이 높아서 오피스텔 소유자를 재척할 수 없는 경우 재척하고는 이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피스텔 비중이 높은 지역. 그래서 재개발 동의서를 제출을 할 때 오피스텔 소유자가 다수여가지고 이 다수의 오피스텔 소유자들한테 동의서를 걷어야만 재개발 추진이 가능한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는 조건으로 동의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지역을 찾아야 되고요. 이런 지역이라 그러면 오피스텔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더라. 그런데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중구 황학동이다. 왜냐?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지은 건데 그게 제 기능을 그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오피스텔을 매수함에 있어서 또 투자금이 요새 뭐 툭하면 2억, 3억, 4억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또 망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입지는 상당히 좋은데 내가 뭔가 좀 소액으로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더 높은 지역이 중구 황학동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옛부터 왜 사대문 안에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비가 와서 물난리가 났을 때도 이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괜히 서울의 중심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거 누가 모르냐, 매물도 없고 비싸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시작이라서 소액으로 미리 또 선점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꼭 알아보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구 황학동이었거든요.
상하동 한번 공부 열심히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지역은요. 지금 과거에는 그냥 서민들의 주거 지역이었을 뿐인 지역이 이제는 명실상부한 강남 3구에 편입된 이곳입니다. 예상이 가실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인지 박유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남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우리가 아파트의 가격,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을 제일 먼저 점 찍을 때 이 가격의 지표로 기준을 삼는 지역이 이 송파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강남 3구 하죠. 강남 3구의 송파구. 송파구가 아파트 가격이 정말 이제 강남 2구에 있는 아파트 가격과 맞먹는 수준이 갔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우리가 잠실 좋아하죠. 요새 잠실동에 대한 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데 잠실의 아파트 가격들을 좀 보면 우리가 준신축급 아파트라 그러면 엘리트 레파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잠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 파크리오. 가 우리가 준신축 아파트고요. 이런 아파트들이 평균 단지가 5,000세대 전후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보통 세대수가 3,000세대에서 5,000세대 정도. 그렇게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단지 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어떤 데는 고등학교가 아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한 마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온 신축이라고 그러면 잠실 르엘,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신축 반열에 드디어 들어왔죠. 재건축이 완성이 돼서 신축 아파트가 들어온 거예요. 기존의 아파트라 그러면 우리가 송파구 잠실하면 거의 서측부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고 하면 이제는 동측부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다. 그러면 신축과 준신축이 혼재돼 있는 이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앞으로 또 신축이 될 단지가 있죠. 재건축을 한창 추진하고 있는 이 중심에 있는 노른자, 잠실주공 5단지라든지 장미 1, 2차 아파트. 조합 설립인가 이후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는 상태죠. 이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가 되면 과연 얼마가 갈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평수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면요. 잠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실거래가예요. 다 국평이 33억, 34억. 그 정도 가죠. 여기에 호가 그러면 플러스 1억, 마이너스 1억 정도 해야 되겠죠. 요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잠실 르엘이나 레미안 아이파크 같은 경우가 신축 아파트라고 했죠. 그랬더니 같은 평형대인데 실거래가가 43억, 46억까지 가죠. 10억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런데 앞으로 또 신축이 될 아파트, 잠실 주공 5단지라든지 장미 1, 2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얼마 갈까요? 앞으로 신축이 될 거라서 그런지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국평이 실거래가 41억 3천을 찍었고요. 장미 1, 2차 같은 경우는 32억 2천을 찍었죠. 그러면 이 가격이라 그러면 엘리트 레파랑 가격이 비슷한데 도대체 신축으로 가면 얼마가 할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30억, 40억이 찍었는지, 못해도 잠실 르엘이라든지 레미안 아이파크보다 그 이상 갈 거죠. 45억에서 50억 이상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이렇게 찍히는 거죠. 왜 이렇게 가격이 높을까요? 왜 이렇게 높을까요? 입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송파구 잠실 같은 경우는 일단 기존의 대단지 브랜드의 신축 아파트들이 많아요. 5,000세대 정도, 평균 3,000세대에서 5,000세대 아파트로 거의 이루어져 있죠. 거의 아파트 단지들이 한 마을, 미니 마을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상승에 힘을 합치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거기다 학군이 상당히 우수하죠. 신축 아파트에 단지 수가, 세대 수가 많다 보니까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보통 초중고가 일단 밀집이 돼 있더라. 학군도 괜찮더라. 레이크 팰리스라든지 트리지움 근처로 가면 학원가가 상당히 잘 돼 있죠. 그런데 길 하나 건너면 대치동 학원가까지 이용할 수가 있죠. 학군도 상당히 좋더라. 그런데 입지도 좋죠. 기본적으로 강남권인데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 한강변, 뭐 잠실 유수지라든지 탄천 이용할 수 있죠. 강남이랑 길 하나 건너면 바로 이동할 수가 있죠. 2호선, 9호선 다 연결이 돼 있죠. 2호선, 9호선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강남만 가까운 게 아니죠. 중구까지도 30분 내로, 여의도까지도 30분 내로 다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 정도로 가깝다. 입지가 상당히 가깝다. 3대 업무지구 다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좋은데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는데 지금이 끝이 아니야? 앞으로도 오를 거야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또 좋은데 여기서 끝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게요. 현재 재개발도 활발하고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연식이 다 차가지고 재건축을 또 추진하고 있죠. 잠실뿐만이 아니라 오금동, 송파동, 가락동 넘어오게 되면 대부분의 지역들이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새 아파트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될 거기 때문에 기대 가치 상승이 더 크죠. 거기다가 기존에는 뭔가 배드타운의 느낌이었잖아요. 아, 강남의 직주 근접, 강남의 배우 주거지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마이스 복합 개발이 들어오면서 자체적인 일자리가 생기죠. 어떤 일자리? 국내에 한정된 게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라고 표현을 하죠. 국제적인 기업들이 유치가 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들이 확충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죠. 위치 좋고 학군 있고 수요가 많고 교통도 좋은데 일자리까지 생기더라. 그러니까 지금 또 가격이 사실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오를 여지가 남아있는 곳이 송파구더라. 그중에 잠실이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아까 일자리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는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 송파구 잠실이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잠실 종합운동장 거기다가 현대차 부지, 코엑스까지 연계해가지고 자체적인 개발을 하죠. 자체적인 개발을 해서 일자리들이 많이 확충이 돼요. 수요가 많아져요.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 유동인구들이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확충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잖아요. 교통 확충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죠? 위례신사선을 뚫죠. 위례신사선을 뚫죠. GTX-A 연결을 하죠. 거기다가 GTX-C까지 연결이 되죠. 그런데 이 중심지, 삼성역의 중심지, 봉은사역의 중심지에 어떻게 되죠? 종합운동장에서 한 정거장이면 이동이 가능해요. 이게 더 임팩트가 있는 거죠. 종합운동장에서 한 번이면 이동이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이 주변 배우지의 지가가 계속 상승하는 거죠. 지가가 상승하는 건 간단하죠. 땅값이 계속 상승을 하니까. 왜 땅값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계속 개발을 하니까 토지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덩달아 신축으로 지어지는 건물들, 신축 가격들이 상승을 하니까 기축에 있는 아파트들이 상승을 하는 거고요. 또 기축에 있는 아파트들이 상승하니까 신축 아파트가 분양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죠. 이렇게. 그래서 잠실 일대는 뭔가 예전에는 배우 주거지였는데 이제는 직주 혼합의 도시로 바꾸더라.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살기가 너무 좋더라. 왜 좋죠? 지도만 쫙 보더라도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연계해가지고 한강공원 또 한 번, 안 그래도 좋은데 더 개발을 할 거라고 하고요. 탄천 지금 개발하고 있죠. 잠실 유수지공원 개발하고 있죠. 석촌호수까지 이용할 수 있죠. 석촌호수에서 끝이 아니죠. 쇼핑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롯데백화점 있죠. 롯데월드 있죠. 롯데몰 있죠. 활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녀를 키운다면 이 학군지도 잘 형성이 돼 있는데 요 인근에 학원가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돼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니죠. 길 하나 건너면 라이딩해서 대치동 학원가 갈 수 있죠. 젊은 층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남녀노소 누구나 살 수 있죠. 왜냐? 아산병원 같이 끼고 있죠. 이 동네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같은 송파구인데도 잠실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강남권으로 해석을 하기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손색이 없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도 재건축, 여기도 리모델링 하고 있고요. 그쵸?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도 다 재건축 들어가야 되고요. 아까 위쪽에 잠실주공 5단지라든지 아까 장미아파트 1, 2차 뿐만이 아니라 송파권으로 넘어오게 되면 가락동으로 넘어오게 되면 다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요 일대 저층 주거지 일대도 도심복합이라든지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죠. 도심복합 추진하고 있죠. 재개발 추진하고 있죠. 근데 그중에 최근에 한 군데는 모아타운 선정이 심지어 됐죠. 강남권은 재개발이 힘들다고 하는데 노후도가 쌓여 있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동의서를 걷고 있으니까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국민평수가 보통 33억 전후로 형성이 돼 있어요. 지금은 전세 끼고 갭 투자가 안 되죠. 토지거래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전세가 15억에서 17억 형성이 돼 있는데 안 되기도 하지만 설사 된다 하더라도
18억에서 거의 20억 정도는 현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진입이 가능한 동네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3억, 4억 정도 가지고 이렇게 노후도가 70% 이상 쌓여 있는 이 저층 주거지 일대로 미래를 보고 일단 선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중에 이 상당 같은 경우도 특히나 잠전 초등학교를 끼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 일대가 뭐 아파트로 재개발이 잘 추진이 된다 그러면 뭐 트리지움이라든지 엘스 리센츠 이런 지역들처럼 단지 내에 아파트를 끼고 있는 소품화 단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쭉 이동을 하면 2호선, 9호선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죠. 삼전역도 이용할 수 있죠. 잠실 세내도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하단도 너무 좋고요. 요 상단 일대도 너무 좋죠. 아파트랑 연계를 해가지고 같이 아파트로 개발이 되면 트리즘에 맞물려가지고 시너지를 같이 가져갈 수 있고 초등학교 끼고 있는 입지가 상당히 좋은 곳이 상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송파 같은 경우는 현재 가치도 좋고요. 미래 가치도 상당히 우수한 지역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송파구 잠실 정말 따라갈 수 없는 시세로 치솟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가 이제 알짜 지역 위주로만 좀 알려주시다 보니까 잠실처럼 큰 지역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제 잠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열심히 벌어서 잠실은 못 들어가나요? 라고 여쭤본다면 아니요? 라고 답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강남의 배후 주거지에서 이제 직주 혼합으로 여기에다가 학세권, 병세권, 공세권까지 다 갖추고 있는 완벽한 잠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예산만 맞으면 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마침 근데 노후도가 쌓여 있어서 개발 압력이 강한 곳이 좀 남아 있다라고 하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전문가와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오프라인 자리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양재동 인근에서 진행되고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주제와 날짜, 시간, 장소 나가고 있는데요. 주제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주제 외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 한번 여쭤보시고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날짜, 시간, 장소 꼭 메모해 두셨다가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중구 황학동과 잠실, 송파구 잠실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지역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가 솔깃하실 것 같아요. 놓치지 마시고 오프라인 자리 그리고 저희 생방송 중에 열려있는 전화 문자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 강의 나누는 동안 또 문자 상담 보내주신 분들 계셔서 저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63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아들이 곧 결혼 예정이라서 결혼 비용을 2억 정도 보태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주 중인 미사 아파트를 매도하고 10억 정도 남았는데요. 남은 자금으로 거주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계획을 짜는 게 좋을까요? 지역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크게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일단 지금 미사 아파트를 매도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주변에서 좀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저희가 플랜을 짜볼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미사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10억이 남았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 10억 남은 거에서 2억을 자녀분한테 지원을 해주고 남는 8억을 가지고 뭔가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건지 아니면 자녀분한테 2억을 다 지원을 해주시고 남는 10억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계산상으로는 10억 남았고 2억 지원해주고 남는 8억일 것 같아요. 아파트 시세상, 그쵸? 그럴 것 같은데 일단은 결론적으로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뭔가 투자랑 거주,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해결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 제약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럴 거면 상품을 바꾸던지 지역을 사실 바꾸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미사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셨으면 시세를 충분히 더 잘 아실 거잖아요. 지금 현재 25평형 같은 경우가 요 인근의 아파트들이 이제는 한 10억에서 한 11억 정도 아마 갈 것이고, 그쵸? 84타입 같은 경우가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이제 아마 갈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으로 대출을 좀 활용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팔고 다시 미사에 재투자하는 것도 아깝고 그럴 거면 대출 내서 뭐 아들을 지원해주거나 하는 게 나았던 상황이고 그렇다고 대출이 싫어가지고 지역을 빠져서 뭐 하남 시천역 일대, 신장동 일대를 가기에도 뭔가 아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 바운더리에서 바꾸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이동을 해서 첫 번째는 서울로 진입을 한다. 그럼 강동구로 진입을 한다. 그런데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미사에 있는 아파트 가격 곱하기 한 2배 정도 되죠.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걸 투자를 하는데 한 채만 투자를 해가지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 채를 분산 투자를 하는데 하나는 실입주로 하나 보시고요. 하나는 좀 투자 겸 이게 월세 수익도 같이 나오게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안정적일 것 같고요. 실입주를 한다고 하시면 지역은 요 명일역 라인 주변으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월세 나오면서 투자를 한다고 하시면 요 일대 한강변 라인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분산으로 해서 거주도 해결을 하시고 좀 투자도 해결하시고 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 실거주를 요쪽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요. 우선은 요 우리 고덕, 명일 요쪽 라인 일대가 아파트 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하죠. 재건축이 활발하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도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들도 아파트 가격이 이제 20억, 30억 정도로 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정비 사업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이동을 했냐면요. 요 밑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선을 대략 그어가지고 요 일대는 거의 재개발지 텃밭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저층 주거지 일대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다수가 정비 사업으로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구역들도 이게 개발 압력 때문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주민 설명회 거치고 뭐 동의서 걷고 있는 이런 단지들이 많고요. 심지어 여기 V자로 표시되어 있는 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요 강동구 내에서는 재건축이 제일 빠르거든요. 이주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일대 재개발지의 압력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거주랑 투자 겸 해결을 이쪽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는 강동구 전체에서 제일 좀 뭔가 인기가 덜한 지역인데 오히려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지도 거의 다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 집가 상승이 충분히 밀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주 겸 투자 두 마리 토끼를 일단 다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나머지는 월세 좀 나오면서 이 한강변 라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강변 라인이라고 하면 지금 웬만한 지역들은 거의 한 3억 전후가 있어야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한강변을 쫙 한번 볼까요? 용산 일대 한강변 뭐 내가 2억 3억 가지고는 못 들어가죠. 아예. 이촌 같은 경우도 아예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져 있죠. 마포로 넘어가더라도 원룸 같은 경우가 3억 이상은 있어야 매수가 가능한 상태죠. 광진구 마찬가지죠. 광진구도 지금 한강변 라인은 거의 다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일동, 구이동, 능동 쪽으로 빠지고 있는 거죠. 쉽지가 않아요. 강남으로 넘어와 볼까요? 여의도죠. 그나마 사람들이 한강변 찾으면 여기 신길 라인 쪽으로 좀 보지만 사실은 대놓고 한강변은 아니죠. 요 염창, 강서 라인 쪽은 아파트 단지죠. 들어갈 데가 없죠. 동작, 흑성 뭐 이런 데, 반포 다 비싸죠. 압구정 다 비싸죠. 잠실 다 아파트죠.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남아있는 게 강동구 인접 지역인데요. 강동구에서도 이런 데는 다 선정이 끝났죠. 남아있는 데가 이쪽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여기는 빛을 발하지 못했다. 여기는 전세 끼고 우리가 매수한다 그러면 1억대 중후반대로 충분히 지집이 가능한데 입지가 상당히 좋다. 역세권이고 한강변이고 주변의 아파트들이 20억 이상 가고 리모델링 단지들이 즐비해 있고 그러면 단기로도 괜찮고요. 장기로도 괜찮아요. 왜냐? 강동구라는 중상급지인데 이거랑은 또 상관없이 한강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강변인데 우리가 전세 끼고 매수하면 1억대로 투자가 가능하면서 월세가 제가 조금 나올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전세가는 높은데 매매가가 아직 그렇게 높지 않은 지역이 강동구거든요. 아직 저평가돼 있는 지역, 저개발되어 있는 지역이 강동구기 때문에 같은 투자금을 가지고 내가 월세까지 좀 수익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일단 거주 하나 해결하시고 또 투자로 하나 이렇게 좀 분산 투자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일단 실입주 쪽은 명일역 주변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투자는 한강변 쪽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강동구 쪽 좀 유의 깊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현명한 선택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 또는 문자 그리고 오프라인 자리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오프라인 자리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요? 네, 이번 주 목요일 2시에 저희 사무실에서 세미나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세금 고민이 상당히 많으시죠. 특히나 보유세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면서 보유세도 피해가면서 내가 좋은 똘똘한 지역에 뭔가 진입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으시더라고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전략, 세금 절세를 하면서 내가 상급지에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어느 지역이 괜찮은지 지역 분석까지 같이 해드리니까요. 예약하시고 방문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부동산에서 가장 어려운, 사실 부동산에서 가장 어렵다기보단 우리가 살면서 이 실생활에 필요한 것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세금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세금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향한 나만의 플랜들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사항은요,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말끔하게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하루 즐겁게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